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주는 축제 특집이기도 했고 해서 슬라이드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 번호랑 요 수업 자료 번호를 맞추기 위해 5점 어쩌고는 생략을 하고 6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뷰랑 이벤트 관련해서 얘기를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바쁜 현대인이 막 머리 구석에 있는 데이터까지 꺼내와서 그거를 입까지 전달하는 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런 걸 강사가 해야죠. 자, 우리 헬로월드 느낌표 되어 있는 텍스트 뷰 하나 딸랑 들어있는 MT 액티비티랍시고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는 친구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안녕하세요 내지는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변경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뷰라는 친구, 안드로이드 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 터치스크린을 눌러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을 통칭해서 뷰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텍스트 뷰도 뷰의 일종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추가해봤었던, 배치해봤었던 버튼 내지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이나 에디트 텍스트나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2에서 하고 있는 그 식바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등등이 전부 다 뷰입니다. 그래서 그런 뷰들은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앱 처음 켰을 때, 이 화면 처음 띄울 때부터 이 텍스트 뷰에는 헬로 월드를 넣어둔 상태로 출고를 하고 싶다, 스타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은 리소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xml 파일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게 가능했어요. 필요하다면 개발자가 열심히 자바 코드 짜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있는 디자이너 친구가 .xml 파일을 미리 적당히 눈에 예쁘게 보일 정도로 각각의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도록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xml 파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꺽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꺽쇠 열고 슬래시 닫고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꺽쇠 슬래시 하고 닫고 같은 표현도 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면 전체를 구성하는 constraint layout의 내용물이다. 그 다음에 constraint layout에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눈으로도,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들여쓰기를 예쁘게 해줘서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눈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뷰에 또는 어떤 레이아웃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의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트리뷰트는 처음에 어떻게 세팅될 예정이냐를 .xml 파일 그 텍스트 자체를 놓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걸 보여줄 거냐, 색상은 뭐로 할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두는 거라 치면, 조금 데이터 파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시점, 언제 이 자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것이냐 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버튼을 눌렀다가 띄었을 때 우리는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발동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발동이 됐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미리 지정이 돼 있었다면 그 핸들러 메소드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클릭이 발생한 타이밍에 진행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onClick 말고도 뭐 텍스트 체인지드라든가 이런저런 다른 이벤트들도 꽤 많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포스트 얘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은 영상 꼭 구경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시간이 남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 구독자 수가 올라가요. 지금 좀만 가면 256명입니다, 여러분. 256명 찍으면 제가 감사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2명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초반에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해서,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뷰랑 이벤트 기초적인 것들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부터 살펴보기 시작할 레이아웃 역시나 뷰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버튼들을 어떻게 예쁘게 배치를 할 거냐를 미리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액티비티,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라든가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점 xml에다가 새로운 레이아웃을 추가하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화면에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 레이아웃 안에 다른 버튼들, 텍스트 뷰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주로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번 세트고, 이번 슬라이드도 역시나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1부랑 2부로 나눠놨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레이아웃을 이번 애프로 수업에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추가를 해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살짝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만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부를, 제 목표는 이 2부 절반 내지는 전부를 오늘 끝을 내는 건데, 여러분 집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1부 내용이 6장이고 2부 내용이 석 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2부 내용을 오늘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냐에 따라 우리 중간고사 타이밍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축약을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봐버리거나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 중간고사 출제 방법 관련한 안내문을 .pdf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내지는 오늘 후반부에는 이제 레이아웃과 뷰들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레이아웃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까지는 우리가 .xml 파일 위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디자인 창 있잖아요. 거기서 마우스를 열심히 드래그하고 오른쪽에 어트리뷰츠 해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바꿔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디자인 화면에서 이 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걸 체감을 해보고,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딱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화면에 표시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뷰를 통째로 .java 파일에서 자바 코드로 새로 만들어서 어떤 레이아웃에 추가하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했던 게 이벤트 리스너 랍시고 추가를 하는 뭐 텍스트 와처라든가 막 그런 단어들 막 튀어나왔었죠. 거기서는 어떤 시점에 무슨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를 .java 파일에서 결정한 셈이었어요. 그거 이전에는 우리가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그냥 그 자리에서 큰 따옴표 해가지고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꾸는 걸 얼마든지 .java 파일을 살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예 뷰 인스턴스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뷰를 화면에 추가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쪽을 한번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써가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어쩌고저쩌고 앱과 유사한 느낌은 이 2부 끝날 시점쯤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는데, 자, 요즘은 요 마진이니 패딩이니 그래비티니 이런 거를 요즘은 그렇게 자주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안드로이드 동네는 여러분 핸드폰마다 해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직접 예를 들면 16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 폰에서는 16이 되게 작은 숫자고 화면이 작은 폰에서는 큰 숫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상도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화면 배치 방법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어트리뷰트 값을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고전적인 스타일을 한번 먼저 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친구를 같이 한번 지정해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차이를 가져갈 것이냐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죠. 여러분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물론 내 친구가 별로 없다 하면
밑에 엄마 아빠 있고 그런 게 다 한 화면에 다 보일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위로 또는 아래로 드래그하면 내용물을 얼마든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나 확인해 보는 것까지가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분량으로 보면 지난 세트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때는 아예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거다 보니까 막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줄에 걸쳐서 저 내용들을 적기는 했지만 일단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기가 끝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됐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뉴 프로젝트 한 다음에 자, 오늘 6주 차니까 우리 F로 6주 차니까 그 똑같은 거 고르시면 돼요. MD 액티비티 똑같은 거 골라서 엔터키 치시고 앱 이름은 뭐 6주 차니까 AP6 정도로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정은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적당히 자바 돼 있나, 그 다음에 6.0 마시멜로 돼 있나 확인하고 피니쉬를 강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비어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 프로젝트 탭에 적당히 폴더 이렇게 쫙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작업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노트북이 제 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제 로딩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대충 요 왼쪽에 폴더들 잘 떴으면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 오늘은 여기 위주로 구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창을 넓혀 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xml 파일의 디자인 화면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디자인 화면에서 자, 보시면 지금 팔레트 보시면 우리 커먼 있었고 텍스트, 버튼스 있었죠. 그 다음에 위젯츠 해가지고 뭔가 써본 적 있고 프로그레스 바랑 사실은 걔의 일종인 식바를 우리가 지금 과제 넘버 2에서 쓰고 있죠. 그거보다 살짝 아래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이번 세트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리니어 레이아웃, 얘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리즌털이랑 버티컬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콘을 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해주는 친구랑 위에서 아래 순서로 배치해주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지금 뭐 관역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느낌의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쓸 예정이고, 자, 그렇게 확인해 둔 상태에서 이 팔레트 밑에 있는 우리 몇 번 드래그 앤 드랍 해본 적 있는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자, 우리 라디오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 3개를 추가해 본 적 있죠. 포함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MT 액티비티랍치고 새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드는 시점부터 이미 레이아웃 하다가 이 앱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 하나, 헬로 월드 느낌표 적혀 있는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만 클릭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 이 텍스트 뷰가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보신 다음에 레이아웃 부분을 보시면 여기 지금 constraint widget, 여기서의 constraint는 아마도 동사로 쓰였겠죠. 저 뷰를 화면에 배치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서 지금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왼쪽 기준 16만큼, 화면 왼쪽 기준 16만큼, 화면 위 기준 16만큼 이런 식으로 저 텍스트 뷰를 화면상에 정확히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겠다라고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constraint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onstraint를 지정하기 위한 얘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다 배치를 시킬 거냐. 지금 보시면 50, 5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 기준, 아래 기준 다 잡고 그 사이에서 이 친구를 한 25% 정도 위치에, 왼쪽 기준 한 25% 정도 위치에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조건을 지정하는 거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셨다시피 실시간으로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 하면 아예 오른쪽에 딱 붙고 있죠. 그래서 화면 왼쪽 오른쪽 단 하나의 마진도 잡지 않고 지금 남은 공간이 요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은 공간 전체를 왼쪽 영역으로, 왼쪽 빈자리로 쓰겠다가 100%고 오른쪽 빈자리로 쓰겠다가 0%인 거 정도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얘대로 내비두고 이제 오늘 드디어 레이아웃, 새로운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이란 친구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로 버전을 먼저 골라주세요. 자, 팔레트의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 중에 아래 거를 골라서 드래그해서 컴포넌트 트리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텍스트 뷰 원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직접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가 포함되도록 드랍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텍스트 뷰가 화면 한가운데에 있다가 지금 화면 좌상단으로 위치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경고 같은 것도 지금 깔끔하게 잘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잠깐 지금 오른쪽은 아직 이렇게 보일 텐데 잠깐 컴포넌트 트리에 다른 거를 살짝 눌렀다가 텍스트 뷰를 다시 누르시면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부분을 보시면 지금 레이아웃이랍시고 지금 나와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아까 그 네모에 막 플러스 적혀 있는 그게 아니라 매우 간단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니라 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이 친구의 가로 너비, 세로 높이 등등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만 여러분이 정할 수 있도록 걔네들만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반영될 예정이니까 UI가 상당히 단출하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여기서 적당히 다른 데를 누르시면 이제 화면 전체를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른 곳을 클릭을 했더니 자, 이 친구는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역시나 뷰의 일종이고 이 뷰는 현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로 세로 조건을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화면 반쪽만 차지하게 하고 그 안에서 좌상단에 텍스트 뷰가 위치하도록 얼마든지 만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화면을 분할을 해서 쓰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첫 페이지가 끝나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 친구 왼쪽 조건이랑 오른쪽 조건이랑 위 조건을 지정해 두고 마진은 각각 0으로 해서 붙여두도록 합시다. 일단 조건 지정은 끝이 난 셈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지금 레이아웃 위즈랑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하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 세모 눌러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0dp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면 지금 우리는 위즈니까 가로예요.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0dp가 아니라 웹 컨텐트로 바꿔서 선택을 하시면 지금 우리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조건 지정하고 레이아웃 위즈랑 하이트를 바꾼 겁니다. 레이아웃 하이트를 웹 컨텐트로 변경하면 이 친구의 세로 길이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냐라 물어보면 지금 걔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뷰
하나, 헬로 월드 느낌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가장 작은 크기로 축소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 정도 느낌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버튼을 3개 정도를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뷰 아래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요거를 요 디자인 화면에서 추가하려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컴포넌트 트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정도를 한번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봅시다. 추가를 했더니 어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예쁘게 버튼 3개가 땅땅땅 하고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로 길이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좀 더 정밀하게는 사실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전체를 차지하도록, 다음에 높이는 적당한 최소 크기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되어 있는 버튼들은 제가 맨 처음 드래그 앤 드랍한 친구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텍스트 뷰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추가한 순서대로 그 아래 같은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3 버튼 중에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부분을 보시면, 그죠? 아까 우리가 살짝 느꼈던 대로, 자, 매치 언더스코어 페런트라고 고르는 거는 아마도 이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한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특별히 조건을 지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조건을 지정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니니까요. 간단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최대 크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세로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보통 버튼이 막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세로 기준으로 위아래로 전체를 차지하고 하진 않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본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지금 여러분 버튼 중에 맨 위에 있는 버튼을 요 가로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위즈를 매치 페런트가 아니라 웹 컨텐트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가로 기준으로도 최소 크기를 갖도록 지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왼쪽 끝에 붙고, 그 다음에 버튼 6글자를 표현하고 적당히 여백 남길 수 있을 만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 지금 가로로 최소 크기를 갖는 버튼은 세로로도 최소 크기를 갖도록 돼 있었어요. 만약에 이 레이아웃 하이트를 웹 컨텐트가 아니라 최대 크기로 매치 페런트로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모두 나에게 줘 라고 설정을 하면 무려 극적인 표현을 위해 돋보기를 살짝 내렸어요. 아니야, 미안해요. 나 지금 뭔가 이게 고른 거 맞는데? 그렇지, 버튼 맞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어요. 다행히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 버튼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죠. 리니어 레이아웃의 세로 길이는 현재 어떻게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딱 놨을 때는 걔가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은 세로 조건이, 이 친구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로 조건이 내용물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이라 함은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3개거든요. 걔네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이라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를 지정을 해놨더니 얘 높이는 딱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뷰,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버튼이 아무리 네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 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지정한 사실만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거는 저만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세로 조건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텍스트 뷰는 최소 높이를 갖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좌상단에 아까랑 똑같은 크기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해야 될 버튼이 너 지금 남아있는 영역 다 나한테 주어라고 지금 부탁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이 화면 밑에까지 리니어 레이아웃의 화면상의 남은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튼 2랑 버튼 3는 어딨냐를 살펴본다면 얘네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밑에 남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아예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하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을 빼버리면 화면 상단에 붙어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고 이 친구는 웹 컨텐츠가 되도록.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확인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끝나요. 자, 뭔가 방금 전에는 모순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친구는 난 조금만 높이를, 세로 길이를 조금만 갖고 가고 싶은데 인데 안에 있는 친구가 난 다 차지하고 싶은데 했을 때는 밖에 있는 친구의 설정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튼의 실질적인 높이가 더 세로 길이가 더 커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친구가 난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 랍시고 해놨을 때는 텍스트 뷰 최소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하려는 버튼이 나 이거 남은 거 다 줘 라고 지정을 해놨다 보니까 그 친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남은 모든 영역을 다 가져가 버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과 관련한 설명은 얼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또 레이아웃의 일종이고 그렇다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텍스트 뷰를 화면상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지정했듯이 이 리니어 레이아웃도 화면상에 지금 우리가 화면이라 하면 원래 들어가 있었던 constraint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안에서 이 친구를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정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화면상에 몇 컴마 몇부터 가로 얼마, 세로 얼마만큼을 차지할 거냐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뷰들을 자신이 차지하는 그 내부 영역에 지금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해 놓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열을 해줍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지금 컴포넌트 트리에서 텍스트 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버튼 순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xml 파일에 그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꾸면 당연히 화면상의 버튼들이 나열되는 순서 역시나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진짜로 리니어하게 1차원적으로 내부 영역에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뷰들을 순서대로 배치를 해요. 근데 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단 우리가 버티컬 버전을 지금 해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뷰를 맨 위에다가 그 다음 거는 걔 바로 아래에다가 와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가로 버전은 일단 우리는 아랍어를 쓰는 게 아니니까 가로 버전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가도록 해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막 플러스 기호 누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짓을 모든 뷰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버튼은 화면 밑에 깔고요. 이 씩바는 위에 있는 에디 텍스트 바로 밑에다 깔 거고요. 등등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번잡합니다. 반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과제 넘버 2나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처럼 단순히 내가 지금 드래그 앤 드랍한 순서대로 화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여주고 싶다. 라면 여러분은 그때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추가해 놓고 그냥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만 해도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목표,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서도 달성할 수 있는 디자인상의 목표다 라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훨씬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르실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자, 고를 게 별로 없다라는 건 개발자 입장에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세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은 무조건 지금 봐봐요. 텍스트 뷰 밑에다가 버튼을 까는 건 가능해요. 텍스트 뷰 위에다가 버튼을 까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근데 텍스트 뷰 오른쪽에다가 버튼을 배치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세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 기준으로는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 버튼을 우상단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저 텍스트 뷰의 오른쪽 조건을 그 버튼의 왼쪽 기준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로, 가로 그런 거 무관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리니얼 레이아웃 설명 끝나면 오늘 이거 다 하겠는데 이러다 보면 큰일 나는데 시험 8주차에 보게 생겼는데요. 아무튼 간에 자, 이번에는 그럼 한번 가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레이아웃 가서 리니얼 레이아웃 호리존탈 버전을 고르시면 되는데 얘를 어디다 배치를 할 거냐면 자, 이 리니얼 레이아웃에 지금 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 뷰보다 더 위에 이 리니얼 레이아웃이 오도록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적당하게 파란색으로 여기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드랍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에 지금 이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를 담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버튼은 가로 조건이 웹 컨텐트였어요. 조그맣게 줄여놨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하는데 이 리니얼 레이아웃의 영역 안에서 적당히 좌상단 예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나요? 아니면 크게 나오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자, 이 친구를 레이아웃 위즈를 웹 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패런트로 변경을 하면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왼쪽 버튼이 차지하고 남은 모든 영역을 이 텍스트 뷰가 다 가져가게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이 텍스트 뷰가 버튼보다 더 앞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xml 파일상으로 위에 배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런 느낌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가 가로를 전체를 다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버튼을 배치하기 위한 가로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은 화면상에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리니얼 레이아웃이 갑자기 이렇게 뿡 하고 높이가 증가했잖아요. 얘는 왜 증가한 걸까요? 아마도 얘가 열심히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버튼 6글자를 BUTTON 6글자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해도 가로상에 두 글자 이상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엔터, U 엔터, T 엔터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다 보니까 이 리니얼 레이아웃의 높이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버튼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닌 상태예요. 자, 다시 롤백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얼 레이아웃의 단점이었던 세로 버전 기준 어떤 버튼의 오른쪽에 텍스트 뷰를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다를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회를 하냐? 그 세로 버전, 기준이 세로예요. 랍시고 세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을 미리 배치를 해두고 그 세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의 적당한 자리에 가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을 추가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포함시켜 놓고 그렇게 가로 버전 지금 보시면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는 가로로 나열하고 싶어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배치를 한 셈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면 리니얼 레이아웃 반대 방향 버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식으로 조금은 더 유연하게 뷰들을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식입니다. 옛날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윈도우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도 당연히 GUI 같은 거 잘라 그러면 버튼 그다음에 글씨 보여주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식 스타일로 진행을 한 셈이에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들어가고 등등등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겠다랍시고 우리 지금 쓰지는 않을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도 막 등장을 하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뷰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모던한 형태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옛날 버전은 그랬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깔아준 상태에서 원한다면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 가로 버전, 세로 버전을 추가로 포함시켜가면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뒀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MT 액티비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저런 것들을 미리 추가해놨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xml 파일 만들어 봐라. 중간고사 때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게 실기시험이라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거보다는 자 물론 가능은 한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간단한 나열 목표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싶다 할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도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해 두는 게 세 번째 장이에요. 진짜 빨리 끝나는데? 난 도대체 이게 작년에 2주가 걸렸거든요? 지금 너무 날림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궁금한 거 질문 받는다. 일단 정시 퇴근을 목표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중간에 물어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버튼의 높이, 레이아웃의 높이, 너비를 가장 작게 또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변경을 해봤었어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문제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크기와 같은 매치 컨스트레인트라는 친구가 있었고 걔 잠깐만 볼게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버전이 있고 이 친구는 지금 너비가 0dp 매치 컨스트레인트 랍시고 0dp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뷰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어떤 뷰의 너비 내지는 높이, 가로 길이 또는 세로 길이를 최대나 최소가 아닌 임의의 값, 고정값을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조그만 버튼 있죠? 3개 중에 첫 번째 버튼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디는 버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현재 가로 세로 둘 다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놨어요. 자, 지금 너비랑 높이를 둘 다 64라고 적고 여기까지는 빨강색으로 뜰 겁니다. 거기서 DP까지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시면 너비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어요. 최소가 64보다 컸나 봅니다. 높이도 역시나 64dp로 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높이는 조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텍스트는 두 줄에 걸쳐 버튼과 같은 느낌으로 그 정사각형 영역 안에 예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왼쪽 기준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오른쪽 기준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마진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에 대해서요. 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버튼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의 마진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L로 시작하는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많다.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위즈랑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미안해요.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마진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열어보시면 꽤 많은 걸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마진 스타트, 마진 레프트 탑,
and right botto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맨 위에 있는 거를 자 지금 요 layout underscore margin을 여시면 다양한 세부 옵션이 뜨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가장 이름이 짧은 거를 골라서 16dp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엔터를 치시면 어때요? 자, 이 버튼은 원래 좌상단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뷰도 역시나 버튼의 오른쪽 면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16dp하고 엔터 쳤더니 아마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넷 다 16만큼 떨어져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버튼의 가로 너비 64란 말이에요. 그죠? 저 16 곱하기 4 하면 64인데 얘가 지금 4분의 1 정도 되는 영역 크기만큼을 마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가 봅니다. 자, 다시 그냥 생 마진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진 레프트만 한번 16dp로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얘는 이제 위아래 오른쪽까지는 다 딱 붙여서 같은 의미가 되고 왼쪽만 16만큼 떨어져 있도록. 이 버튼은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가장 처음으로 배치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전체의 맨 왼쪽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진, 왼쪽 마진을 16dp만큼 주어줬더니 왼쪽으로 16만큼 여백을 두고 그 오른쪽에서부터 이 버튼이 배치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가로, 세로, 왼쪽, 오른쪽 다 다르게 마진을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위아래는 8, 그 다음에 왼쪽은 0, 오른쪽은 16이 되도록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아래는 탑이랑 바텀이 되겠죠? 8dp, 아래로는 8dp, 그 다음에 왼쪽은 공란으로 두고요. 그러니까 0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16dp가 되도록 해주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여백을 둔다라는 건 사실은 버튼 자체의 위치가 변경된다기보단 이 버튼 다음에 배치할 텍스트 뷰에 왼쪽 여백을 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뷰의 너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저 조그만 버튼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고 위아래 여백은 마진은 8dp,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은 16dp만큼으로 왼쪽은 0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진이랑 살짝 대비되는 패딩이라는 친구를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딩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옷이죠? 그죠? 누비옷 해가지고 막 털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버튼에 패딩이랍시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레이아웃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던 데서 좀 더 내려가면 P에서 패딩이라는 친구가 역시나 물음표 돼 있고 우리가 열어서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긴 보면 지금 패딩 레프트, 패딩 탑 해가지고 미리 16dp, 4dp, 16dp, 4dp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지정은 안 했지만 이 친구는 왼쪽으로 16만큼의 패딩을 입고 있고 위아래로 4만큼의 패딩을 입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걸 한번 아까처럼 요 맨 위에 있는 그냥 대놓고 패딩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지정하면 아마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다 지정을 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32dp로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이 친구 64 곱하기 64인데 패딩을 32만큼 준다라고 하고 엔터키를 줘보세요. 엔터를 치면 무려 이제는 어때요? 버튼이 아예 글자가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가로 세로 길이를 64 곱하기 64로 하기로 했어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친구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64 곱하기 64로 고정을 시켜두는 게 아니라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하면 지금 버튼이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한 줄에 딱 표현하게 적절한 크기로 가로를 꽤 많이 늘려주고
역시나 세로로도 버튼 6글자를 보여주기 위해 꽤 많이 늘려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패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쫙 32dp를 한번 64dp로 바꿔볼게요. 하면 버튼이 늘어납니다. 근데 버튼이 늘어날 때 잘 보시면 자, 요 B라는 글자의 왼쪽 위 기준으로 보시면 요만큼 약간 정사각형 느낌으로 지금 왼쪽 위에 맺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구경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패딩은 말 그대로 패드를 안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 영역의 가장 바깥쪽에다가 패드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에서 지금 64죠. 64만큼 위에서 64만큼 부착을 하고, 그렇게 부착을 하고, 이 버튼 자체도 사실은 자신의 내용물로서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내용물에 해당하는 요 6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그 다음에 패드를 64만큼 넣기 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우리가 지정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니터에 있는 건 가로 세로 길이를 64 곱하기 64로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패드를 왼쪽 오른쪽 다 32로 지정하면 더 이상 이 버튼의 내용물을 보여줄 한가운데 부분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이도록 바뀌어버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친구도, 자, 우리 이제까지 그냥 단순히 추가했던, 별 느낌 없이 추가했던 버튼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 6글자고 한 줄짜리란 말이에요. 그 한 줄을 보여주기 위한 영역 플러스 위아래로 적당한 패딩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실행 취소해서 여러분이랑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패딩은 그렇게 부여할 수 있다 칩시다. 한번 이 친구를 32dp가 아니라 이번에는 0dp로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패딩 없이 맨살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로 버튼 6글자가 한 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래는 왼쪽 오른쪽 지금 16만큼이나 쓴다라고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6, 왼쪽 오른쪽 둘 다 16이면 32잖아요. 근데 이 버튼은 가로가 64짜리란 말입니다. 절반을 패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왜냐면 위아래는 패딩이 얕기 때문에 두 줄에 걸쳐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패딩을 날려버리면 지금 B랑 N이 사실상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까지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해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패딩을 다시 한번 전체 32dp가 되도록, 그래서 텍스트, 아이고, 또 저 자꾸 클릭 미스를, 클릭 미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의 패딩을 어디 갔니? 0dp가 아니라 32dp가 되도록 바꿔놓고, 그러면 텍스트 어트리뷰트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해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버튼의 패딩을 지정해 봤어요. 자, 과연 이 텍스트 뷰에도 우리가 패딩을 지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자, 텍스트 뷰에다가 패딩을 지정을 하면 지금 얘는 저런 느낌으로 텍스트 뷰를 선택하면 파란색 네모로 이 텍스트 뷰는 요만큼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의 패딩을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16dp를 지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 내지는 위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텍스트 뷰의 패딩을 지정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저만 할게요. 이 친구 16dp로 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일단 이 헬로 월드 느낌표 이 친구의 위아래 높이랑 헬로 월드 내용물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표현되는 왼쪽 여백이 16만큼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패딩을 16만큼 지정했더니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를 패딩이 아니라, 좋아요. 아무튼 이 친구의 텍스트 뷰의 마진을 16만큼 지정을 했을 때는
자, 요 파란색 네모를 잘 보세요. 16dp하고 엔터 치면 이번엔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모 크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근데 화면상에서 지금 버튼이랑 저 헬로월드 글자랑 사이의 여백은 16만큼 지금 오른쪽으로 더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파란색 네모는 여전히 줄어들었고 가로 기준으로는 줄어들었고 세로 기준으로는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마진이랑 패딩의 차이는 뭘까요? 자, 마진은 왜 마진이고 패딩은 왜 패딩인 걸까요? 마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마진이 한자어인 줄 알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유통 마진 같은 거 하는데 의외로 두 가지 언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단어였습니다. 자, 마진이랑 패딩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 내용물을 화면상의 왼쪽에서 얼마만큼 위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보여줄 거다를 결정하는 셈이 돼요. 근데 이 둘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어떤 뷰의 마진 영역은 그 뷰의 영역은 아니게 돼요. 반면 어떤 뷰의 패딩 영역은 그 뷰의 영역이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를 발생시키냐면 자,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지금 이 두 번째 버튼을 갖고 한번 놀아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평범한 친구니까요. 이 친구의 마진을 64dp만큼 지정한다는 건 자, 이 두 번째 버튼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만큼 커다란 영역을 이 두 번째 버튼으로 인해서 지금 소모를 한 셈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버튼 자체의 세로 높이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버튼 자체의 세로 높이는 그대로고 이 버튼 자체의 가로 길이는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화면 전체 다 쓸 수 있었는데 본인이 지정한 마진 때문에 남겨놨어요. 달리 말하면 리니어 레이아웃한테 반납을 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마진 영역은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도 이 버튼을 누른 거로 간주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자, 이 친구의 마진이 아니라 이 친구의 패딩을 64였나요? 이 친구의 패딩을 지정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버튼은 텍스트 어트리뷰트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다 치고 그거에 추가로 자신의 내부 영역을 추가로 64만큼 그 다음에 64만큼 더 차지하고 싶다라고 적은 셈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버튼에 대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높이를 요만큼이나 지금 소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버튼은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딩 영역은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여러분이 얼마든지 터치를 해서 이 버튼을 누른 셈으로 간주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뷰의 마진 또는 패딩을 지정한다. 공통점은 그 뷰가 그 레이아웃의 영역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할 거냐가 달라지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은 그렇게 추가로 여백을 해둔 부분을 이 버튼 거로 할 거냐 이 버튼 거가 아닌 걸로 할 거냐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간한 GUI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게 잘 되나? 요즘은 아예 이렇게 대놓고 X 버튼 같은 거 오른쪽 위에 화면 끝에까지 다 차지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 뭐 예를 들어 윈도우 7이라든가 비스타 같은 시절 생각해 봐요. X 버튼 되게 조만하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약간 마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오른쪽 영역은 마진이 아니라 패딩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창을 최대화 해놨을 때 그럼 X 버튼은 살짝 왼쪽에 지금 우상 다니면서 왼쪽에 위치한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빡종을 하고 싶을 때 지금 엄마가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내 이거 Alt F4 누르기에는 키보드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마우스는 가까이 있어요. 그럴 때 잽싸게 마우스를 오른쪽 위로 샥 올린 다음에 클릭을 하면 시각적으로는 그 X 버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X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저 친화적인 설계죠.
엄마 크리티컬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진이랑 패딩을 잘 지정을 해놔서 이제 사용감 같은 느낌 하잖아요. 여러분 게임도 비슷하죠? 게임도 엔간한 게임들은 확인 버튼, 취소 버튼 같은 거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큽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가상 키보드 있잖아요. 가상 키보드 보면 모든 키들이 다 QW 등등이 너비가 비슷하게 생겼죠. 높이랑 너비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걔네들 사실은 이건 어쩌면 안드로이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친다. 예를 들어 헬로를 친다 칩시다. 그러면 헬까지 치고 마지막 O를 누르려고 할 때 사실은 그 O 키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P에 훨씬 더 가까운 가운데 위치를 누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친구가 헬까지 쳐놨기 때문에 문맥상 헬로를 치는 거일 것이다. 그래서 시시각각 각각의 실질적인 가로 길이를 바꿔줍니다. 왜냐면 사람 엄지손가락은 그 조그만 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서비스를 엔간한 가상 키보드에서는 다 제공을 합니다. 물론 실제 키보드는 그렇지 않죠. 대신에 실제 키보드는 키들 간의 간격도 꽤 크고 키 자체의 너비도 큰 편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상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봐요. 요 조그만 걸로 여러분은 키보드 뭐 씁니까? 천지인 씁니까? 자기 요 핸드폰으로 쿼티 쓴다. 쿼티 키보드 쓴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있긴 하네요. 많네요. 좋아요. 저는 쿼티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글은 그거를 잘 지원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영타를 칠 때는 꽤 잘 지원을 해준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제가 윈도우 폰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텍스트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MS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타를 빨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바바방 치면은 막 콤보 뜨고 막 화면 되게 현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요. 내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네가 이 점을 입력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진짜 원래 눌러야 되는 키를 누른 걸로 간주해 줬다라는 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을 잘 보여줘요. 녹색은 내 진짜 그 영역을 잘 누른 거고 빨간색은 오타를 냈기 때문에 네가 백스페이스를 눌렀어야 됐던 거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들어서 무료로 출시를 해서 그 가상 키보드를 개선시키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실 핸드폰 제조사가 키보드 만들죠. 그래서 뭐 갤럭시 쓴 다음에 삼성에서 아마 그런 것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여러분의 가상 키보드에서는 잘 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크크크크 하다가 티읕을 누르는 일은 엔간하면 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무지성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마진이랑 패딩의 차이는 이 정도로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 시켜놓고 이 친구도 어딨냐, 이 친구 원래 이랬네. 원상 복귀 시켜놓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텍스트 뷰는 이 정도 위치를, 이 정도 크기를 자신의 영역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뷰는 자신의 내용물,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자신의 영역의 왼쪽에 붙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높이가 최소 높이라서 잘 느낌이 안 오긴 하지만 이 친구를 한번 세로로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전체 크기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스크롤을 쫙 올리면 그죠? 레이아웃 하이트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겠죠? 이거를 웹 컨텐트가 아니라 역시나 매치 패런트가 되도록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배치 잘 돼 있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텍스트 뷰 선택하시고 스크롤을 쭉 올려서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패런트가 되도록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이 텍스트 뷰는 그 버튼을 위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가로든 세로든 전부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내용물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좌상단에 보여주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좌상단이냐? 저기서 이제 엔터 치고 다음 줄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내용물이 좌상단에 무조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뷰 영역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역시나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gravity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gravity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막 행당산의 중력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얘는 지금 왼쪽으로 끌고 위로 끌었기 때문에 좌상단에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의 gravity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전히 이 텍스트 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건 같이 해봅시다. 스크롤 쭉 내리면 G겠죠? EFG gravity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깃발 마크가 있고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시면 더럽게 많이 나와요. 중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으면 텍스트 뷰는 좌상단에 붙이도록 왼쪽으로 당기고 위로 당긴다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지금 바텀 있으니까 바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텀을 체크하면 내용물, 텍스트 어트리뷰트 내용물은 화면 밑에 딱 붙게 됩니다. 다음에 여전히 가로 기준으로는 왼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으로 당긴다랑 이 탑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면 밑으로도 당기고 위로도 당기기 때문에 그죠? 그 막 있잖아요. 그 뭐냐 초전도체라든가 자기부상열차라든가 그 막 고양이 등 뒤에다가 잼 바른 빵을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막 그런 짤방도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는 항상 떨구면 제대로 떨어진다. 잼 바른 빵은 항상 던지면 잼 바른 쪽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 둘을 테이프로 붙였더니 무한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짤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밑으로도 당기고 위로도 당겨요. 그랬더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이 텍스트 뷰의 내용물이 한가운데에 쭉 대롱대롱 지금 한가운데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left로 당기고 right로도 당기면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눌렀나? 이건 왜 안 해주는 거지? 아, 그러네. 일단은 걔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는 거랑 얘네 두 개를 빼고 보시면 센터 버티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체크하는 거랑 일단 그 두 가지는 동치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버티컬을 선택한다는 탑이랑 바텀을 선택한다랑 동치로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깃발 모양이 적혀 있다라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각각에 대해서 선택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고, 그 다음에 어떤 어트리뷰트는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어떤 선택지는 둘 이상을 한꺼번에 고른 걸로 간주를 해주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러면 자, 이 그래비티를 쓰면 여러분은 맨 위에 붙인다랑 맨 아래에 붙인다랑 한가운데 놓는다, 삼지선다 문제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가운데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다가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 내용물을 표시를 하고 싶다가 목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얘 한가운데예요, 영역 중에. 근데 이 영역 중에 한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에다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목표라면 그때는 아까 봤던 패딩을 밑에다가 패딩을 좀 집어넣으면 걔를 제외한 한가운데와 같은 느낌으로 잡아줄 테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constraint 레이아웃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맨 처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바이어스라는 거 구경해 봤잖아요. 맨 처음에 텍스트 뷰는 constraint 레이아웃에 붙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건이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 50이랍시고 왼쪽이랑 아래에 씩바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 씩바를 조정함으로써 그 텍스트 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남는 여백에 얼마만큼을 밑에다, 얼마만큼을 위에다가 붙여줄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텍스트 뷰의 가로 위치, 세로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걔랑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은 다른 동네 어디서든 요 패딩이랑 그래비티를 써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 둘의 차이점은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비율을 지정을 합니다. 0, 50, 100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32, 25 얼마든지 좀 더 자유롭게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반면 우리가 그래비티는 일단 삼지선다예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변경하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패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패딩은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고정값을 부여를 해요. 64dp, 32d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핸드폰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가 다른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앱을 만드는 걸 목표로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은 여러분 옛날 핸드폰이나 요즘 핸드폰이나 다 카카오톡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해야 되는 앱들은 그렇게 고정값으로 뭔가를 위치나 크기를 지정하는 걸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모든 환경을 다 가정해서 적절한 숫자를 뽑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화면 위 적당히 3분의 1 정도 위치에 요거 배치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회사를 가서 여러분이 진짜로 안드로이드 앱의 UI 파트를 담당을 해야 된다. 내가 어쩌다 디자이너가 돼서 .xml 파일 고치고 앉아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패딩이라든가 그래비티 같은 구시대의 옛날 스타일을 쓰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나마 최신 스타일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져가 가면서 디자인을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얼추 끝이 나고 지금 16시 반인데 쉴까요? 아니면 좀 더 하고 쉴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30분이니까 뭐 늘 그래왔듯 20분을 쉴게요. 16시 5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